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해인사가 있는 합천 가야산 계곡에는 바위마다 신라와 조선시대 문인들이 새긴 한시와 이름들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지는 옛 문인들의 발자취를 해인사의 스님이 처음으로 연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이 우거진 가야산 아래 옥색 물결이 계곡 바위를 휘감으며 굽이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계곡의 바위마다 빼곡히 새겨진 한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 바위에 새긴 글, 석강문입니다. 계곡을 다녀간 선비의 이름부터 옛 성인을 흠모하는 추모시까지 조선 문인의 필체가 가야산 바위 수천 곳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저렇게 글씨를 써놨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알고 나니까 조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이곳 바위에 문인들이 글을 새기기 시작한 것은 천여 년 전.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둔하면서 바위에 시를 새긴 것으로 전해지자 조선의 문인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날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가 해인사의 스님이 3년 동안 석강문의 뜻과 문인을 조사해 처음으로 책으로 펴냈습니다. 석강문들은 조선시대의 생활의 기록, 당시 살아가는 선비들이나 민초들의 생활의 기록입니다. 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옛 문인들의 숨결이 깊은 산중바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판로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유통 경로를 확보하면서 골목 상권부터 면세점에서까지 지역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7,500여 개의 점포를 갖춘 한 편의점입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국산 종자를 개발해 만든 팝콘이 진열돼 있습니다. 편의점의 유통망을 이용해 물류비를 크게 줄이게 돼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판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쪽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백화점, 면세점에도 최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처음 입점했습니다. 관광 기념품부터 생활 소품까지 지역 중소기업 12곳이 입점해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면세점 입점하게 된 거는 저희 기념품 홍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부터 대형마트, 면세점에 걸친 대기업의 촘촘한 유통망을 잘 활용한 덕분입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는 부산의 중소기업 8곳이 입점했고 이번 달 7곳이 추가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역 특산물 홈쇼핑 진출 등으로 센터 출범 4개월 만에 중소기업 총 매출이 40억 원 정도 늘었고 35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저희들 2,300억의 지금 펀드를 조성 중에 있고 이게 내달 되면은 곧 이제 그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등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36살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300여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2조 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와 호주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지난해 1분기 공사 손실 충당금 5천억 원을 실적에 반영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 1위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세계조선 경기 불황과 해양 플랜트 부분 손실로 사상 최대인 3조 2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체납 세금 가운데 3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체납세금 125억 원 가운데 목표 징수액의 84%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체납액보다 48%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진주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추적,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안 초등학교에서 호우에 대비한 방제 수업이 열렸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년 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한 초등학교. 집중호우로 토사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구조와 피난 수업이 열렸습니다. 방제 전문가인 메야마 나오키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모래와 자갈, 물이 들어간 실험기구를 통해 자갈이 모래보다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토석류는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난 정보 지도를 사용해 집에서 대피소까지 위험한 곳이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土砂崩れは普通の車の速さだということが初めて知りました。危険だなって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모내기 전에 논에서 학생들이 흙투성이로 스포츠를 즐기는 행사가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모노세키시 한 초등학교 근처 논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교생 84명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준비 체조를 마친 뒤 논에 들어가 장애물 경주 등 4가지 종목을 겨뤘습니다. 또 줄다리기에서는 허리까지 진흙에 잠겼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르누르して気持ち悪かったです.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비와 함께 시작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번 비의 특징은 그쳤다 내리길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잠시 비가 그쳤다 해도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종일 우산 챙기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가 되면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자정까지 최고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 27도, 밀양이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포근하게 시작했는데요. 창원의 아침 기온이 2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의령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의령을 비롯한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지나면서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7도, 합천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남해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목요일까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가방 속에 늘 작은 우산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삼천포대교 공원 수상무대와 광장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의령군은 오는 22일까지 홍의정에서 전국 남녀 궁도 승단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만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여름방학 특강 교실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고성군은 2016년 공룡엑스포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회를 여는 등 공룡엑스포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동군이 오는 10월 토지문학제를 앞두고 토지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토지문학상 작품 공모 분야는 평사리 문학대상의 시와 소설 수필 부분, 평사리 청소년 문학상은 소설 부문 등 2개 분야로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분야별 당선작은 오는 10월 9일 개막하는 2015 토지문학제 행사장에서 발표됩니다.
통영 출신인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고 전영님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제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내일 전영님 거리 선포식과 화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전 화백의 대표 작품 66점이 전시되는 전시회가 열리고 23일에는 통영에서 기념시화전이 마련됩니다. 또 다음 달 20일에는 전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상 시상식과 함께 오는 9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학술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